네, 용정동 책방 시즌 2 오늘은 우석대 이재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번에 5.18 관련 소설 이야기하고 뭐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출연하신지. 그러네요. 네, 그 사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네, 이사 갔습니다. 네. 고산으로 갔습니다. 고산으로 고산까지 가셨어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데요. 그런가요? 예, 그 뭐 강에 끌렸다고 할까요? 음, 만경강이 바로 옆에 흐르거든요. 네. 강이 저를 불러서 뭐 갔다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는 둘러대고 있습니다. 가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시던가요? 무엇보다도 아침 저녁 바로 한 2분 거리에 나가면 강이 있어서 음, 그 고요한 물소리들을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네.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경강 상류 고산천인 거죠? 고산천이 이제 거의 네. 끝나고 만경강 만경강이 본류가 시작되는. 시작돼서 이제 쭉 전체로서는 만경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사 가면 항상 이제 제일 먼저 적응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주변 이웃들하고 예, 좀 인사도 좀 하시고 안면도 트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관계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주에서 뭐 워낙 많은 분들하고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음, 또 고산에도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조용한 자기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네. 혼자 있기도 하는 거죠. 오랜만에 모셔서 이 사적인 근황 토크 좀 네. 해봤고요. 자, 오늘 들고 나오신 책 어떤 책들인가요? 두 권 들고 나왔습니다. 한 권이 이제 따뜻한 사랑은 로맨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 네. 다른 한 권은 서늘한 실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권 이름은 독일 작가 다니엘 글라타우어가 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그게 따뜻한 로맨스. 네. 네. 그리고 서늘한 실화는 우리 트루만 카포티가 쓴 넌픽션 소설 네. 인 콜드 블러드. 네. 저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그 따뜻한 사랑 이야기부터 이야기해 보죠.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이 책을 들고 나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2006년에 나와서 그동안에 몇 번 소개도 됐었어요. 저는 좋은 책 없어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많이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이 책 네.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는 우연히 잘못 이메일을 보내고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다가 네. 말보다는 문장이겠죠.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니까 이어받다가 서로에게 끌려 들어가는 과정. 네. 그래서 남의 이메일을 훔쳐보는 일단 재미가 있고요. 소설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의 재미를 느끼면서 감정으로 이렇게 빨려드는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는 이메일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이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포맷 자체는 좀 비슷한 것들이 꽤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뭐 다른 우리 책도 영화에서는 있고. 네. 뭐 그 접속이라는 그렇죠. 뭐 네. 이메일은 아니지만 음. 옛날에 전도연 한석규가 나왔던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고요. 뭐 외국에는 그런 뭐 영화들이 네. 좀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그 문장이 주는 재미를 실감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화면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소설에서는 두 사람은 전체 구성이 작가의 묘사는 하나도 없고 네. 오로지 이메일로만 돼 있어요. 아, 메일로만 오고 네. 가고 오고 가고 그러면서 그 앞에 시간이 표시돼 있죠. 뭐 3분 뒤, 15분 뒤. 그러면서 누군가의 메일을 초조하게 기다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네. 그런데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런 허를 찌르고 들어온다고 하죠. 뭐 그런 말들 또 그 말이 정말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이메일 얼마나 주고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메일을 사실은 이제 실시간 대화 유형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별로 없죠. SNS가 네.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뭐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메일로 의견 교환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일부를 빼놓고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오던 2006년쯤에는 그래도 이메일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때니까 어쨌든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특히 네. 구성이 있어서 독특한 그런 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근데 제목이 하필 새벽 3시에 바람이 부나요예요. 이 새벽 3시 왜 새벽 3시일까요? 보통 2시까지는 새벽 2시다. 그러면 전날의 연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밤을 좀 꼴딱 샜다 이런 느낌. 근데 새벽 3시는 새로운 날이에요.
음. 2시까지는 아무래도 그 전날에 좀 붙어 있는 쪽이라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뭔가 잠을 못 이루고 깊은 밤에 홀래 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새벽 3시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때 일어나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네. 뭔가 번민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사는 마지막에 이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에미 로트너라는 웹 디자이너 여성이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사랑의 감정을 토로해요. 네. 그럴 때 이거 내 감정이 모니터를 벗어난 거예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그 새벽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랑이 새벽 일어난 3시. 시간이죠. 그 바람이 부나요는 그 바람은 사랑의 감정인가요? 앞으로 닥쳐올 두 사람의 어떤 변화. 감당해야 할 일들 네. 그런 것에 관한 애고편입니다. 새벽 3시쯤이면 근데 바람은 잘 안 불더라고요. 뭐 그런 날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남녀 주인공이 밀고 당기기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또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엿보는 또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게 이 이제 다니엘 글라타우어라는 작가가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건을 다루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얽히게 재밌게 썼지? 감탄을 많이 하게 돼요.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그런 나쁜 의미의 관음이 아니고 네. 모든 소설이란 건 사실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쉽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여름밤 같은 때, 네. 뭐 새벽 3시에 읽으셔도 좋아요. 그런 때 내 안에 잊혀져 있던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설이다. 네. 근데 술술 읽히면서도 또 막상 책장을 덮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 감정이 밀려오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지나간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고 요즘에 케미 뭐 썸 이런 말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감정들이 시작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긴장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참 잘 다룬 거여서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을 때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읽을 만한 따뜻한 사랑의 로맨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이 서늘한 실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소설은 이제 트루먼 커포티라고 유명한 미국의 작가죠. 이 사람의 대표작이겠는데 인 콜드 블러드를 사실 번역한다면 뭐 냉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원제 그대로 불려서 번역도 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옮긴 소설입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네, 네. 네. 넌픽션 소설 사실 이 말이 좀 모순된 표현이죠. 소설이라는 게 허구잖아요. 네. 픽션이 원래 허구인 건데 넌픽션 소설이 하면 허구가 아닌 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소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네. 아무튼 뭐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작가가 개입을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네. 허구적 상상을 보태긴 했지만 거의 99% 순도의 사실을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이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20세기 소설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20세기 소설의 지형을 바꾼 작품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는 모양인데. 네. 뭐 저널리즘적인 방법론과 소설 작법을 결합시켰다. 뭐 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는 끔찍한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그걸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살인자, 피해자, 또 주변의 사람들, 언론, 사회까지 촘촘하게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미국 사회의 당대 미국 사회의 현실과 의미를 묻는 그런 점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좀 소름이 돋는달까요? 음. 살인이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내다 볼 수 있나 뭐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실제 그 배경이 됐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1959년 11월 15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 되네요. 미국 캔자스의 홀컴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 뭐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에서 그냥 어찌 보면 건전하게 잘 모범적으로 살아가던 일가족 4명, 48의 아빠하고 엄마 그리고 16의 딸, 15의 아들이 하룻밤에 그냥 살해된 사건입니다. 네. 나중에 진범들이 잡혔죠. 음. 뭐 일가족 살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좀 끔찍하고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건들은 또 여러 또 많이 사건들이 있었죠. 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작가가 이 사건에 주목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걸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트루먼 카포트가 읽었다고 그래요.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사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왠지 끌리게 됐고 그리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인자도 인터뷰를 하죠. 네. 희생자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이 음. 없는 거고 상황을 재연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트루먼 카포티가 그것을 어찌 보면 사건을 담당한 형사보다도 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정도로 광범한 조사 끝에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지나칠 뿐이지 모든 사건에 진실이 있잖아요. 네. 복합적 진실이죠. 그런데 많은 형사 사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선정성 속에서 통속적인 해석 속에서 묻히고 맙니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으로 그것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앵글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전체성을 복원했다고 할까요? 그런 걸 드러냈던 네. 거죠. 그래서 트루먼 카포티가 뭐 여기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을 파헤쳤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질문도 그렇고요. 이 6년 동안 이 사건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히 끌렸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네. 이제 처음 시작은 이거 한번 조사해 볼까? 해볼까? 그래서 네. 이제 앵무새 죽이기 그 작가인 친구인 하퍼리와 함께 그 현장을 찾아갔어요. 둘 다 재능 있는 작가니까 뭐 네. 인터뷰를 참 잘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마을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뭐 다 우호적인 공동체처럼 보인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살인 사건이 서로 동네 주민들에게 의심을 불러와요. 처음엔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 네. 그리고 서로 모든 인간관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죠. 그리고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 매도도 있고 추측도 있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마을 공동체가 내면에서 붕괴돼 간다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위선이라고 할 부분을 그 마을 사람들만 위선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겠죠. 보면 인간 사회 네. 자체가 그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대하고 처리해 갈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이제 거기에 꼼꼼한 필터를 들이대면서 사실의 힘을 보여준다 할까요? 카메라를 뭐 수백 대를 동원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으로 재구성하면서 본인도 아마 그것의 다양한 측면을 밝혀보고 싶은 욕구를 아마 알겠습니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커포티와 함께 기억되는 그 범인 스미스, 네. 페리 스미스. 네. 페리 스미스에 대해서 이제 커포티가 남긴 말이 의미심장하다면서요. 페리 에드우드 스미스라는 친구인데요. 결국 사형 당했죠. 그런데 이제 커포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 한 집에서 같이 자란 사이 같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져왔던 불우함. 커포티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일찍 여러 가지 어떤 가족관계 붕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재능 있는 친구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또 문학적 감수성도 있고, 꼭 나는 이렇게 성공한 작가가 됐지만 네. 다른 길로 들어선
이 페리는 결국 사형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동질감 같은 네. 연대의식도 애정도 느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와 비교되는 두 사람의 운명 이런 것 속에서 스미스 그 페리 스미스에 대해서 커퍼티가 작중 인물 인터뷰 이상의 어떤 애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포티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못했다면서요? 뭐 특별한 이유가 네. 있습니까? 카포티가 이제 60살 정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여러 뭐 병 겹쳐가지고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적 재능을 소진시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예, 작품이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네. 뭐 이 여름에 꼭 여름에 소비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닙니다. 또 실제 일어났던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일가족 살인 사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다양한 시선 이런 걸 본다는 점에서 꼭 읽어보셔도 네. 좋을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네, 이 자체 이 살인 사건 자체가 영화 되지 네. 못했고요. 카포티라는 카포티 전기 영화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히 뭐 영화하고 책 내용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것은 좀 여름에 더위를 날려버리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뭐 서늘한 소설이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너무 오락적인 게 아니고 한 사회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서늘함을 한번 인간의 내면에 느껴보시라. 대해서 들여받아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책이다. 겁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준비하셨죠? 오늘의 한 문장은 아까 조금 그래도 따뜻한 책에서 골라봤어요. 네, 늘 처음이면서 단 한 번인 사건. 그것은 사랑.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한 문장이네요. 따뜻한 사랑의 로맨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그리고 서늘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인 콜드 블러드까지 우석대학교 이재규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사랑과 사랑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뮤지컬 그리스의 OST예요. 이 썸머 나잇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